지금 채팅을 많이들 이제 주셨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형님,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곳에 왕충쟁 역할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코인 장이 달러에 패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USDT는 결국에는 달러를 따라가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불리시하게 보는 이유도 달러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장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알트코인 좋아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알트코인도 좋아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사는 편입니다. 정말 해외 여론 는 4분기를 불장보다는 대어장에 가깝다고 보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불장이라 느끼는 곳은 중화권 시장밖에 없습니다. 중국 빼고는 다 하락장이라 믿고 있어요. 특히 미국 서구권은요, 지금 리테일 마켓이 죽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뭔가 우리의 마지막 피날레를 날려가지고 알트장의 마지막 불꽃을 튀기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러질 않는 확률이 전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하고 한국 빼고 사실 유동성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 21년도에 버스 타가지고 샌드박스 샀는데 내릴 때 30% 오르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내년을 불장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을 기대해 보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에어드랍 시즌이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프로젝트들의 유의미한 성공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에어드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결국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유저 수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거래 많이 하시면 거래 트랜잭션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우리 체인 이렇게 활발합니다를 얘기할 수 있고 투자 유치할 때 굉장히 좋잖아요. 거래소도 이런 걸 봅니다. 너네 퍼포먼스 어떠니? 우린 한국에 뭐 몇천 명 있고요. 미국에 몇만 명 있고요. 중국 유저 얼마 있고요. 너네 거래소한테 우리 실제로 KYC 된 유저를 이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를 사실 얘기하기 위해서 에어드랍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돈 줄 테니까 우리 채널로 오세요 이런 것도 어떤 호객행위를 진짜 많이 했다면 좀 우리가 바라던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정말 필요하거나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진짜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어드랍으로 끌어들인 유저가 거래소한테 가치가 있으면 프로젝트 팀도 이 상장을 하기 용이하니까 이런 에어드랍 작업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어떤 방식의 차이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밸류가 그렇게 높고 시장 구조가 그렇다면 알트 투자는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이것도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게 좀 많았습니다. 영상으로는 못 만들었지만 이렇게 썰을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면 21년, 22년 23년만 하더라도 사실 벤처 자금들이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이 벤처 자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프로젝트 투자해가지고 상장해서 팔아가지고 수익을 걷는 그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시장이었는데 이번 시장은 되게 특이하게도 이런 시장 구조의 문제 때문에 벤처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트레이딩 펌하고 퀀트 트레이딩이나 이런 어떤 그런 곳들하고 바로 리퀴드 펀드라는 곳입니다. 이 리퀴드 펀드는 뭘 하는 거냐면 벤처랑 완전 반대예요. 벤처는 TG 전에 투자하잖아요. 얘네는 TG 후에 그냥 2차 시장에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우리처럼 그냥 토큰을 줍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상장하고 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밑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투자 시지스를 시장에 탁 이게 선보이면서 하이프를 만들고 이게 충분히 올라갔을 때 자기의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수익화하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리퀴드 펀드가 알트 시장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윤준님께서 보고 계시는 알트가 코인마켓캡에서 50위권, 100위권 안에 있는 거라면 조금 더 보시다가 물을 타가지고 매집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긴 합니다. 리퀴드 펀드 자체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좀 자리 좀 앉아 있다가 들어왔을 때 거래량 탁 터졌을 때 이제 좀 던지고 나오는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고, 이런 리퀴드 펀드 자체는 자기 투자 전략을 세워갖고 이제 플레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자신의 지식을 싱크업하는 게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멀티코인 같은 경우는 솔라나 리드 투자하고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친구들이죠. 근데 그런 어떤 트위터들 잘 팔로우 하시고 약간 블로그들 보시면은 꽤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러티브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결국 웹3는 토큰이 매력일까요? 사실 이 시장은 기술에 대한 매력을 가장 먼저 느끼는 시장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하이프가 가장 높고, 사실 실현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저들이 기다리지 않는 거죠. 만약 개발자시면 하던 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돌고 돌지 않습니까? 예전에 도지코인 때문에 엄청 올랐다가 떨어지고 관심도 없다가 봉크 때문에 이번 상승장 다시 오르고 했던 거 보면 다루고 있는 이 기술 분야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자리를 갖고 계시면 또 다시 시장은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빚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알트코인 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우상향하겠지만 알트코인 시장이 주목받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큰 것들 갖고 있어요. 이번 연도 4분기 기대하시는 프로젝트 알고 싶어요.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전 비트코인으로 차라리 포지션 규모를 키워가지고 사실 좀 돈을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비트코인 외에는 그렇게 불리시하게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뽑자고 하면 베라체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베라체인 NFT 진짜 좀 비싼 거 갖고 있거든요. 아마도 차 한 대 값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베라체인 조금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싱가포르 갔을 때 느낀 거는 베라체인의 인기가 정말 높다라는 걸 느꼈어요. 베라체인 행사에 줄을 3-40분 1시간씩 쓰는 거 보니까 확실히 하이프가 높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베라체인이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워낙 베라체인은 NFT 프로젝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레이어 1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커뮤니티에 되게 집결력도 좋고, 거기서 빌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보면 퍼프퍼라고 있어요. 전자담배 프로젝트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디젠한테 되게 신기한 관심을 끌게 하는 컨텐츠가 많아서 꽤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라체인 늪도 엄청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사가실래요? 조금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레이어 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이어 제로는 진짜 쓸모가 있는 프로젝트죠. 굉장히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프로젝트고 기술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유망하다 생각하는데, 코인 가격과 가치가 연동이 안 돼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퀴드 펀드처럼 내러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C가 리퀴드 펀드 투자 전략도 가지나요? 네, 리퀴드 펀드가 이런 놈들이에요. 매집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다 매집 끝나면은 트위터에다가 띡 올립니다. 우리는 이걸 불리시하게 봅니다. 우리가 보는 전망 얼마, 이런 식으로 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트위터 계속 보시면요, 이런 거 써 올리는 애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 글 한 번씩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 전형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근거 있는 얘기 많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텔레그램 계열 코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보하던 거 대비 톤 계열 알트 퍼포먼스가 별로네요. 톤은 사실 하이프를 사람들 많이 받기도 했죠. 왜냐면 워낙 용이하니까, 그 접근성이 좋으니까.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 이 톤 계열 코인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KYC 유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거래소들은 딴 거 없어요. KYC 된 신규 유저를 얼마만큼 자기 거래소에 끌고 올 수 있냐. 바이빗은 알트코인들 상장할 때 2,000명 모아오라고 하고, 바이낸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 이거를 모으기 용이했기 때문에 사실 상장을 많이 시켜준 거예요. 결국에는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상장을 해주니까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데, 이것도 이제 끝물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물론 이 통 계열에 대해서 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상장 메타로 봤을 때는 이제 끝물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하신 KBW 사이드 이벤트에 대한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을까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내러티브 데이라고 해서 KBW
기간 동안 사이드 이벤트 했었고 3일 동안 알고 있는 파운더들은 다 모셔왔었어요. 뭐 베라체인의 스모키, 그 다음에 뭐 네노라고 하는 애들은 다 데리고 왔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이니까 규모를 크게 했는데 조금 줄여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유용한 썰 엄청 풀어주시네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막 유튜브 영상 품질을 좋게 만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날 것들이 사실 재밌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코인 시장에서 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고 다른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실 빌더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되게 많고 뒷얘기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공유할 채널이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사실 이거 술 먹을 때나 한잔해 하면서 사실 막 이랬을 때 막 푸는 얘기지, 막 이거를 막 채널에 막 진지한 글로 푸는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어떤 약간 라이브 때 이렇게 푸니까 재밌네요. 스택스, 제 영상도 많이 올렸었죠. 스택스 재단에 인터뷰 영상 올렸고 분석 어떤 기술 갖고 있는 애들인지도 올렸었는데 좋게 봤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사실 스택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스택스는 역사를 갖고 있죠. 새로운 비트코인 생태계가 생긴다면은 스택스만한 게 생길 거라 생각해요. 근데 스택스가 되게 신기한 게 한국에서만 인기가 많잖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신기한 겁니다. 뭐 사실 기술적인 걸 보면은 뭐 SBTC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그냥 랩BTC랑 뭐가 다르지? 스택스 사용해 보셨죠? 그거 한번 날리면 트랜잭션 날리면 한 하루 있다 와야 되잖아요. 진짜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거래 씹히고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업그레이드 하면은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빨라진다. 비트코인 레이어 2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 그게 크게 뭐 시장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문희비라는 사람이 워낙 완전 진정한 빌더잖아요. 개발자고.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은 좋게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스택스 21년도에 저랑 같이 창업한 친구가 가스라이팅을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코인을 한 1억 넘게 샀었어요. 그때 당시 21년도, 22년도 사이에. 제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2불 중반에 샀었습니다. 그리고 2,500원 정도 샀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진짜 물려가지고 거의 한 10분의 토막, 10토막 났던 것 같아. 그때 막 하락장 때. 그래서 막 못 팔고 막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번 이제 모멘텀 있었을 때 3,900원에 팔았나? 그러고서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갖고 저 개인적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 맞고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 맞으나 경쟁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더리움 요즘 왜 이러나요? 이더리움 얘기할 거 진짜 많죠. 이더리움이 처음에 막 크립토 키티 나왔을 때 NFT 막 발행하느라고 막 트랜잭션 씹히고 막 가스비 엄청 올라가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1년만 봐도 가스비 막 하나 트랜잭션 날리는데 막 10만원 내고 막 이래야 됐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문제 해결책을 레이어 1을 뭔가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L2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해소를 진짜 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트랜잭션 피 엄청 싸졌고, 그 다음에 L2가 처리하는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서 그들이 뜻대로 됐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이라는 이 토큰의 자산의 성질은 결국 소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스비를 많이 내서 이 소각을 시키는 메커니즘이 가치의 어떤, 우리가 특히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해요. 이게 항상 디플레이션 되던 자산이 L2라 시장에 이제 관심이 떠나서 조금 인플레이션 되고 있는 이 현상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추후에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비탈릭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충분히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L2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예전에 이더리움처럼 디플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사실 동의를 하나, 지금 현상은 조금 좀 불편한 거죠. 인플레이션 되는 자산이니까. 저는 투자를 잘 못합니다. 전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에 꽂히면은 이거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정보는 많이 물어다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솔라나는 제2의 이더리움 안 될까요?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토큰 2049 가서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행사 갔는데 솔라나가 이게 광신도들이 엄청 많았어요. 광신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되겠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약간 오태민 교수의 모비인가?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많았어요. 굉장히 이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히 미래가 밝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밈코인 유행은 얼마나 더 갈까요? 밈코인은 사실 언제 터질지 몰라서
감 잡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이제 아서 헤이즈가 팬들 갖고 있던 거 손해를 불구하고도 팔았잖아요. 그러고서 마더라고 하는 밈코인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밈코인이라는 게 종잡을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찐 프로젝트 중에서 팬들도 좋아합니다. 팬들도 이번 싱가포르 가서 만났어요. 네, 짜잔, 이게 팬들, 이게 인형입니다. 제가 인터뷰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말레이시아계 파운더인데 말레이시아계 파운더들이 일을 진짜 잘해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고 굉장히 건전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파운더 있으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팬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좋게 봐요. 디파이가 다시 중요해질까요? 개발자가 아닌 민간의 입장에서 디파이 외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디파이가 저는 대장이라고 봐요. 사실 게임 섹터도 많이 죽었죠. 게임 섹터가 뭐 캐티즌 같은 그런 어떤 캐주얼 게임 잘 됐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AAA 게임은 관심을 못 받고 사실 망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 슈라프넬 같은 경우도 문 닫는다는 루머도 돌더라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시장하고 사실 맞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우콩이라는 거 아시죠?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던 이제 스틱 게임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우콩에 얼리 투자했던 사람이 한마디 했었습니다. 당신은 왜 웹3 게임 투자 안 하시나요? 게임에 대한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게임도 물 건너갔기 때문에 디파이가 진짜 답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통합 디파이, 그다음에 전반적인 디파이, 그리고 현실과 교도부를 만드는 이런 RWA 계열의 디파이들이 저는 앞으로도 잘 될 거라 생각해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거의 1시간 40분 동안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비트코인 영상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한번 이제 파운더들 인터뷰들이나 코인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주일마다 이제 소통하게 될 이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